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일본 장기금리가 2012년 3월 이후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29일 기준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장중 한때 1.0643%를 터치했고 20년, 30년, 40년물 금리 역시 모두 상승했습니다. 이는 엔화 약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부담과 간밤 부진했던 미국채 입찰이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진행한 국채 입찰을 통해 2년물 금리가 4.917%, 5년물 금리는 4.553%로 결정됐습니다. 1,39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물량에다 응찰률마저 낮아지면서 금리가 이전보다 높아진 건데요. 시장에서는 나를 포함해 연준 내 누구도 금리 인상을 공식 테이블에서 치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한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발언이 채권 시장을 위축시킨 원인 중의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5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102였습니다. 보통 지수가 100을 넘으면 소비자들이 경기를 낙관한다는 뜻인데요. 4월까지 3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5월 들어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또 소득과 고용 상황 등을 보여주는 기대지수와 여건지수 또한 4월에 비해서 개선됐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올해 미국 기업들의 이익 성장세가 예상치를 웃돌 것이라며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5,6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인공지능 열풍과 탄탄한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월가의 S&P 500 연말 전망치도 꾸준히 상향되는 추세인데요. 현재 월가의 연말 전망치 중간값은 5,300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기술주들을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시작을 주도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PC 지표에 대한 경계감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새벽 미국 국채 입찰에서 수요 악화가 확인이 됐고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5%를 재상회했습니다. 이 밖에 여러 연준 의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곧 새벽 3시에는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 베이지북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또 대응을 하면 좋을지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오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살펴보시겠습니다. 독일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월 대비 0.1%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습니다. 새벽 3시에는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이 공개됩니다. 5시 30분에는 미국 석유협회가 집계한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됩니다. 18시에는 유로존의 4월 실업률이 나올 예정이며 21시 30분에는 미국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수정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한 주의 중간 수요일은 어떤 마스터와 함께 하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투자의 차원이 다른 수익률을 보여주시는 천명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또 한 주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참 세월 빠릅니다. 벌써 5월 달이 이제 오늘 거의 마감이 됐죠. 이제 이틀 남았는데. 자, 5월은 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셀인 메이라고 하는데 그걸 무색해하게 엔비디아, 뭐 다른 거는 뭐 거두절미하고 작년에 어땠어요? 테슬라가 거의 테슬라 일론 머스크 200에서 어떤 나스닥의 어떤 그런 상승을 주대로 했는데
자, 올해는 또 완전히 바뀌었어요. 올해는 젠슨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진짜 엔비디아가 아니었다면, 그죠? 지금 뭐 다우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는데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인 메이가 된 것 같고요.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그죠?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도 뭐 암울한데 그나마 이제 어떤 미국 3대 지수가 희망을 좀 줘서 그죠? 앞으로도 6월 달에도 좋은 소식이 계속 이어지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5월 금요일에 다들 우리 시청자분 잘 아시죠? PC 발표가 있잖아요, 그죠? 자, 31일 날, 그죠? 금요일 날 발표가 있는데, 자, 그게 이제 6월 달에 마지막 2분기가 이제 6월 달이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6월 달부터 과연 2년 전처럼, 자, 2년 전에 어땠습니까? 서머 랠리가 이어졌죠, 8월까지. 물론 잭스론 미팅 때문에 이제 급하라고 했지만, 자, 올해도 어떤 금요일 날 PC 발표가 상당히 좋게 나와서 예상치는 뭐 이렇게 조금 좋게 나온다는데 예상하고도 현실도 딱 다른 거니까 뭐 우리 파월이 항상 하는 뭐 얘기가 있죠. 데이터 확인하고 매매를 하자. 그렇게 해서 기다리면서 차분하게 정확히 이 데이터를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있죠. 결국 PC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미리 여기 앞에 자막 보시고 강연의 방에 미리 참여하셔서 1시간 지루하게 않게 시청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 PC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 PC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또 나스닥의 기술적인 분석을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공개 방송인데요. 네, 바로 내일입니다, 여러분. 오전과 오후 10시 10분인데요. 꼭 기억하셔서 천명 마스터님의 노하우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지금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나스닥부터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는 전반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2시 6분경 18,900을 찍고 그 이후로도 10시 28분경 18,755선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개장과 동시에 긴 양봉을 뽑아내주면서 단숨에 18,800선까지 올라갔고요. 그 이후로도 지금 정배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 힘이 빠진 0.53% 정도 하락을 하면서 18,84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는요, 바로 Fed Kashkari wants to see many more months of positive inflation data before a rate cut. 닐 카시카리는 금리 인하 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긍정적인 더 많은 데이터를 보고 싶어 합니다. 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제도의 닐 카시카리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에 앞서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연준이 올해 한두 차례 금리를 인하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이 더 많은 달의 데이터가 있어야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잡히지 않는다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고 또 이달 초 연준이 정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금리를 동결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마스터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선을 딱 그었었는데 닐 카시카리 연준 총재가 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마스터님? 생긴 거 보세요. 카리스마 갑이죠. 네. 저 양반은 뭐 워낙 매파적인 사람이고. 근데 저 사람의 의견에서 솔직한 얘기를 해서 이거 내피셜이니까 네. 어느 사람이나 다 일관성 있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판단은 결국에는 우리 시청자분들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분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동의한다. 쉽게요. 오늘 네. 도를 맞더라도 제가 할 얘기는 오늘 하겠습니다. 자, 2년 전으로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네네. 2년 전에 어땠습니까? 야, 벌써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시작된 지가 지금 2년이 넘었죠. 재작년 2월 달에 시작이 됐는데 2주 안에 끝나겠다는데 뭐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흘러왔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때 이제 뭐 전쟁에 대한 이슈, 파울이 또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죠. 그때 뭐 일시적인 뭐 지나가는 거다. 지나가면 뭘 지나가요?
근데 0.2 올렸다가 계속 자이언트스를 몇 번을 밟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5.5%까지 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때 이제 긴박스럽게 야, 큰일 났다. 우러 전쟁이 별거 아닐 거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금리를 급작스럽게 막 올렸죠. 자, 그때 가장 결정적인 그때 이유가 여러 가지 뭐예요? 첫 번째가 유가하고 곡물이죠. 그죠? 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제가 뭐 일기예보를 봤는데 그죠? 올해는 뭐 태풍이 별로 없고 비가 되게 많이 온대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간단한 얘기죠. 가뜩이나 우리나라 지금 뭐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뭐 야채, 채소값이 얼마나 많이 뛰었어요. 네. 금사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상기후 현상이 또 한 번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전쟁이 아직도 ING 상태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이슈. 그래서 제가 기후적인 이슈 때문에 결국 물가가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본다는 거죠. 그럼 어디 인플레가 안 내려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고 두 번째는 다시 유가. 자, 6월 2일 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습니다. 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연말까지 감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 아까 IMF에서는 또 뭐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중국 성장률이 다시 또 4점 몇 프로에서 5%도 상향. 난 무슨 이유로 이렇게 상향이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유가가 계속 감산하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도 안 내려가죠. 자, 저번에 CPI를 우리가 정확히 볼 필요가 있어요. 전체적인 이 숫자는 조금은 내려왔으나 안의 내용을 뜯어보니까 어떻게 된가? 휘발유 값 지금 상승이죠.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려서 보험료도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결국엔 금요일날 PC 발표가 있는데, 그죠? 전체적인 숫자는 조금은 내려온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CPI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거기 봐야 될 가장 핵심 키포인트가 되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값이 제일 문제죠. 집값. 지금 렌트비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더 녹록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이 카시카리 하는 이 양반 얘기를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몇 번은 반다는데 결국엔 제가 저번에도 말했어요. 2분기, 그러니까 2분기의 어떤 CPI, PPI, PC를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5월 달에 발표된 게 4월 달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6월 달에 5월 달. 7월 달. 그죠? 그죠? 5, 6, 7. 네네. 그리고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7월까지는 데이터를 봐야 그래도 3번은 그래도 좀 진정 있군 하면서 뭔가 이제 액션을 취하죠. 네. 8월에는 FOMC 회의가 없잖아요. 대신 뭐가 있다? 아까 8월 달에 전 세계 이제 경제인 수장들이 모여서 하는 잭슨 홀 미팅이 있죠. 거기서 과연 파월이 자신감 있게 전 세계에다가 야,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해도 되겠다는 자신감이 표출이 될지 안 될지는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도 모르는데,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거는 7월까지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근원이라죠. 근원. 월 MOM이죠. MOM이 0.2씩 계속해서 최소한 0.2는 0.3만 나와버리면요. 그러면 이제 원준이 원하는 숫자 있잖아요. 셉에 나와 있는 숫자. 2.5%, 2.4%, 6% 고정되는데 그때까지 연말까지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최악의 경우 만약 이런 상황이 만약 발생한다면 또 아까도 서두에 말 공물에 대한 이슈가 또 한번 튀어 오른다면 자 2년 뭐 9%까지는 안 올라가겠지만 어떻게든 지금보다 조금은 좀 레벨이 조금 높은 그런 인플레 숫자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나는 충분히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얼마나 노력을 해서 5.5%까지 올렸잖아요. 지금 안 내려오잖아요. 네. 3%에서 고착화가 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세게 드랍을 걸어야죠. 왜? 연준위원들은 아무리 그래도 정치 세게 가야죠. 뭐 임기가 만료된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뭐 연장할 어차피 정치하고는 뭐 관련이 있는 사람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뭔가 자기가 기여도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때문에 어떻게든 인플레를 빨리 잡으려면 묘약은 뭐예요? 금리 인상 한번 살짝 한번 해야죠. 제가 보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다고 보시는 제가 보는 거는. 그래서 금리 인하는 나는 없을 것 같다. 없고 정말 동결을 이때 최악의 경우 한 번은 세게 한번 들어가서 빨리 내려야 되니까. 그죠? 왜?
급해요. 제가 보는 거는. 지금 보세요. ECB도 6월 달에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6월 6일 날 발표하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리고 스웨덴, 스위스는 벌써 내렸고. 영란은행도 그죠? 한다고. 물론 이제 환경이 네. 다르지만. 네네. 그럼 어떻게 얘네들도 이제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지금 달러 가치가 자꾸 높아지는 게 또 좋아지지 않아요. 왜? 자, 이제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ECB 유로가 이제 가치가 떨어지겠죠. 금리가 내려가니까. 네. 역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달러가. 그래서 오늘 아까 보니까 골드하고 제가 달러 인덱스는 반비인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틀 동안 올렸던 거 오늘 이틀 동안 쭉 일봉 보니까 내리고 있더라고요. 지금 아직 차트를 못 봤는데 뭐 그런 상황이란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이 양반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고,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한 번은 제가 조금은 충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되길 바라겠고 그냥 네. 한 번은 내려줬으면 그런 바람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스터님 지난번에 저희가 경착륙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나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금리 인상을 하면 경착륙을 통해서 더 빨리 경기가 다시 돌아갈 거라고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근데 아까 다시 빨리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얘기를 그렇죠. 하셨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인플레 고착화된 거를 조금 완화를 시키면 연준이 네. 생각하는 연착륙이 될 수가 있겠죠. 아. 그래서 제가 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갑자기 확 내려버리면은 그죠? 네. 안 잡히죠. 어. 그런 상황. 왜냐하면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린 앨런은 어떻게 됐든 대선 전까지 돈을 계속 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아까 10년물하고 2년물을 잠깐 봤는데 원인은 어제 보니까 아까 이 헤드라인 뉴스에 나온 듯이 네네. 잠깐 2년물, 5년물 어제 국채 입찰이 있었죠. 네. 예상보다 평균치보다 좀 하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죠. 이유는 이제 거기서 찾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 지금 신용평가사에서 뭐라고 해요.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하다. 갈수록 지금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근데 바이든은 뭐지 대통령 되는 게 장땡이잖아요. 뭐 그거 신경 씁니까? 돈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미국이 뭐 천조국이라고 하지만 네. 돈을 안 줄 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죠? 이 국채 투자하는 사람이 뭐 일반 소미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뭐 다양하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투자할 테고 우리가 그렇지 일반 서민들도 할 테고 그럼 일단은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죠. 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어제 입찰이 좀 저조했고 그게 여실히 좀 늘어나죠. 늘어나면서 아까 2년물, 10년물이 지금 또 4.5% 10년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10년물이 4.5% 이상 올라가 있고 네. 거기다 지금 아까 달러 인덱스 보니까 104 후반대까지 와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다음 한 3거래일 연속 이제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런 것들. 그게 지금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다우가 지금 빠지는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얘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어떤 얘기가 돌고 있냐면요. 지금 다우가 30개 기업들이 모여있는 블루칩 지수잖아요. 그죠? 자 지금 거기에 애플이 포함이 돼 있죠. 그죠? 자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거기에 들어가고 애플이 빠져나온다는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한 번 복마전이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엔비디아가 지금 나스닥 100 지수를 상당히 받쳐주고 있는데, 그죠? 과연 걔가 그죠? 30으로 다우로 넘어가고 애플이 빠졌을 때 또 어떻게 되느냐? 또 복잡한 또 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것 때문에 다우가 지금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빠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1000명 매일 또 수요일 날 나오고 네. 앞에 자막 나가듯이 강연의 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너무 길었네 말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인플레가 안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후에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현재 다우지수가 계속 빠지는 것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나스닥 전략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왜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일까요? 자, 이게 오늘 시점이 매도 아까 말씀 국채 금리 어떤 강세. 네. 그리고 이제 뭐 얘기했지만 이제 빅스라고 그러죠. 빅스.
빅스, 네, 변동지수. 예, 시카고 공포지수. 네, 네. 시장이 얼마나 공포스럽냐. 네. 근데 뭐 어제까지만 해도 5년 만에 뭐 최저치의 뭐 숫자가 나왔는데 네, 네. 오늘 지금 아까 잠깐 1%가 훌쩍 더 뛰어넘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시장이 다시 공포스러움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네, 네. 아직 숫자의 레벨은 낮지만 이게 다시 올라간다면 또 얘기가 또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죠? 자, 우리 화면 잠깐 내리고 한번 요거 잠깐 좀 보여드릴까요? 화면 잠깐 좀 내릴게요. 네. 잠깐만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예. 자,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몇 번 우리 나와서 우리 시청자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CNN에서 발표한 피어 앤 그리드 시장이 얼만큼 공포스럽고 탐욕스럽냐를 보여주는 인덱스, 그죠? 자, 근데 이게 어젠가 그저까지면 그리드로 갔어요. 시장이 얼마나 이제 탐욕 구간이죠. 근데 탐욕인데 지금 이제 중간으로 와 있어요. 이제 어디 갈지 이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왜? 내일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제 이게 나오는데 이렇게 지금 상황이 급변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그 CM 패드워치에서도 9월달에 그죠 어떻게 돼요? 이 나라 안 하겠다는 게 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는 그만큼 복잡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고 한번 잠깐 좀 내려서 볼까요 또? 자, 여기 보면 이제 S&P 자, 미국이 바라보는 거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건 달라요. 얘는 125일이 이평선이 여기가 딱 저항받고 이거 저항을 받느냐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쨌든 다시 한번 밑으로 좀 꼬꾸라지려고 하는 어떤 모션을 취하고 있죠. 네.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지금 형태 봤을 때는 약간의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근데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파생을 하잖아요. 파생. 그죠? 옵션 상품을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풋앤콜 옵션이라는 게 여기 딱 있잖아요. 딱 보면 어떻습니까?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준이에요. 1이 위에 있다. 그럼 풋, 매도세가 강하다. 밑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수세가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자, 쌍바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쌍바닥이 계속 지지를 해주면서 어느 순간 지금 그죠? 0.7까지 내려갔던 게 0.8까지 올라왔어요. 불과 지금 이틀 만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죠? S&P 아직은 조금 좋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 매도세가 조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잠깐 내려 차트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석에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진짜. 자, 우리가 이제 추세를 파악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시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일봉을 보세요, 일봉. 자, 일봉을 보시면 이제 전일, 고가, 종가, 시가 등등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방향을 먼저 잡아야 되겠죠. 그죠? 또 시향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내가 오늘 하방으로 갈지 상방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팻말을 들었던 거고. 자, 하방으로 내려간다. 그럼 어떻게? 기준이 어떻게? 뭐든 하방이든 상방의 기준은 시가에 있어. 시가. 시가에서 저항을 받으면요. 그러면 하방으로 가는 거고요. 시가에서 돌파를 하면 상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갭 상승, 갭 하락이라는 거예요. 물론 또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게 있습니다. 뭐 종가를 보는 경우도 있고 고가를 보는 경우도 있고 저가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가를 보면서 시가에서 밀렸기 때문에 하방의 압력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깊게 설명 오늘 밤새니까 여기까지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된다? 앞에 자막 보시고 강연의 방에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밀렸다. 왜? 여기 보니까 자, 전일 시가가 874였어요. 874. 그죠? 874고 현재 밀렸던 구간이 제가 딱 요 선 고는 거예요. 30분봉. 여기 딱 밀렸죠. 그러니까 874에서 한 80포인트 밀렸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왜 밀렸느냐? 중요하죠. 여기 보세요. 자, 여기가 지금 27일 09시예요.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지만 오늘은 저항대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지가 오늘은 저항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전혀 올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매매를 하신다면 840에서 850 정도 저항을 받아주면 여기서 수익을 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자, 어제 변동폭 엄청 셌습니다. 다 하시잖아요. 그죠? 오늘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짧게 수익을 내고 마무리 짓는 게 정신 건강에 좋겠다. 왜? 내일까지. 금요일이 파이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나스닥은 안전하게 투자하시고 빨리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나스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방과 하방의 기준은 시가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가를 봐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아마 혼자서는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천명 마스터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정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의 현재 시세와 그리고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현재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80달러 안에서 박스권 장세를 계속 보여주다가 개장과 동시에 우하향하면서 현재는 80달러를 이탈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시 48분경 79.60까지 찍었고요. 그 이후로는 혼조세를 보여주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0.04% 정도 하락한 79.7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또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Oil prices up on prospect of OPEC Plus holding cuts weaker US dollar. OPEC 플러스 감산 유지 전망에 유가는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약세를 보인다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하루 22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이 최소 3개월 더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휴가 시즌 다가오면서 유가에 대한 수요 증가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가는 계속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 요인이라고 한다면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꼽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될 PCE 지표를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맞선이 감산을 한다라는 거는 뭐 요즘 다 그냥 인정을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대중적인 그런 의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양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대로 220만 배럴 유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오히려 더 감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바이든은 경제를 살려야 되잖아요. 네네. 누구도 다 알고 있죠. 뭐 아까 재정이 다시 돌아가면 그때 유가가 많이 약간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유가가 올라갔던 원인이 유가가 상당 부분 차지했죠. 네. 그래서 저번 주에 또 SPR 미국 비축유라고 그러죠. 100만 배럴이니까 휘발유 그것도 휘발유 네네. 정제유도 아니고 휘발유를 그냥 방출을 하겠다는 거야. 왜? 경기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오펙 플러스는 거기 안에 또 누가 러시아도 있고 뭐 일단 뭐 중동하고 안 좋은 나라들도 많잖아요. 네. 또 라팔 또 얼마나 또 골치 아픕니까 지금 그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근데 상승을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이겠다. 그래서 오히려 220만 배를 뭐 감산한다고 그러는데 조금 더 감산할 여지도 남겨놓지 않겠느냐. 어쨌든 미국하고 싸우니까 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간단하게 뭐 큰 이슈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게 또 유가가 이제 달러가 또 올라가면 또 네. 유가가 또 하방 압력을 받을 네. 수 있다. 이거 복잡 다양하다는 얘기죠. 그럼 어... 전쟁의 시가 끝나지 않으면 계속 이거는 상당 부분 요거 제 79달러, 뭐 75달러, 85달러 거의 100달러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이거는 안착이 딱 되려면요 70달러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안 내려오면 쉽지 않아요. 결론은 그겁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 휴가에 대한 이슈도 있잖아요. 네네. 휴가도 놀러 가야 되잖아요. 네, 어쨌든. 또 오일 그렇죠. 많이 쓰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됐든 유럽은 뭐 경기 아직 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금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서민 입장에서 좀 부담이 덜 되고 뭐 재작년 같은 경우도 뭐 유럽 전체가 러시아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천연가스 뭐 등등 그 전기값도 엄청 천연값이 비싸고 얼마나 힘들었잖아요.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래서 어떤 데는 또 어느 나라는 또 많이 쓸 테고 또 어떤 나라는 덜 쓸 테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IMF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 5.0으로 바라봤고 그럼 결국엔 뭐 제조로 돌리겠다는 거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많이 쓰겠죠. 네네.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당히 뭐 혼재된 시장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70달러 아래로 안착을 하지 않는 이상 당분간 박스권 장세를 보여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약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 바로 전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아직 안착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선 그래도 단기적으로라도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어. 그렇죠. 자, 보자고요. 네. 자, 길초 분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일봉이죠, 일봉.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지금 이제 저가가 7960이에요. 그죠? 7960이죠. 그죠? 7960. 그죠? 어제 저가가 어제 고가가
잠깐만요. 예, 7980 어제 이제 종가가 7980 오늘 지금 좀 달라져요. 종가 지금 밑에 내려와 있죠. 자 여기서 종가를 지지해 준다면 어떻게 돼요? 상방으로 날아갈 수 있겠죠. 근데 분위기상 지금 일봉 보더라도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상황이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30분 보면 답이 나와요. 자 30분 여기서 어쨌든 어제 29일 새벽 3시에 여기서 거의 30분 정도 그죠? 30분 정도 상당히 박스를 연출하다가 날아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79.60 지금 딱 이거 저가 근처가 되겠네요. 정가 근처가 돼요. 요 정도에서 지지를 받아주면 그리고 전일 종가를 돌파해주면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도 뭐예요? 공교롭게 뭐가 있죠? 11시 30분에 또 지표 발표 있죠. 그죠? 11시 30분. 30분. 오늘 11시 30분 아닌가요? 바뀌었나? 아니에요? 네, 네. 바뀌었구나. 네. 죄송합니다. 착각해서. 하여튼 뭐 그렇게 하여튼 그런 지표가 있으면 만약 없으면 여기 지지를 해주는 거 보고 이상하다 오늘 수요일 날 발표하는데 또 바뀌었나? 하여튼 이렇게 돼서 오늘 좀 보시면 이걸 해서 이렇게 매시 원유재고 말씀하시는 원유재고 네네. 지표가 아니고 원유재고. 네. 5시 30분. 또 바뀌었구나. 이게 또 골치 아프네. 원래 11시 반에 발표는 오늘 또 새벽 5시 30분이야. 참 힘들게 하네요. 하여튼 이렇게 발표가 안 되면 이렇게 해서 좀 지지하는 거 보고 매매를 좀 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전일 종가를 지지해주면 더 많이 수익을 내시고요. 7960에서 진입하셔서 만약에 거기 종가에서 저항받으면 그냥 다 청산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일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그래도 5일 현재 시점에서 매수 사인 주셨고요. 전날 종가가 지지가 된다면 더 큰 수익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대응 방법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정보 참고하셔서 천문 마스터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골드의 현재 시세와 그리고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선물 차트 바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2시 이후 우하향하면서 떨어지나 싶었는데요. 10시에 최저점인 2336선을 찍고 그 이후에 10시 40분까지 가파르게 2347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10시 40분경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그 이후로는 다시 올라가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횡보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0.57% 정도 하락을 하면서 234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골드와 관련한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gold price rally is not over. UBS is calling for $2,700 by next year. 현재 금은 2,400달러 부근에서 끈질긴 저항을 받고 있긴 하지만 금의 랠리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UBS가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패드워치는 그 가능성을 50대 50으로 보고 있지만 UBS 같은 경우에는 9월이 지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는 중국이 계속해서 금을 매입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는 중동 전쟁과 미중 무역 전쟁, 또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 그런 긴장감이 금을 또 해지 자산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이다 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금이 하락할 때마다 매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마스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자, 바로 전략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벌써 들어주셨네요. 네. 매도. 빨리 들어야 네네. 돼요. 아, 네. 오늘 왜 빠르게 좀 매도를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네. 그 달러 인덱스 올라오고 있잖아요. 먼 훗날 얘기고요. 네. 지금 현재 우리는 미래에 대한 어떤 값어치를 가지고 투자를 하지만 너무 먼 미래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혼동만 생각하니까 뭐 S&P 5,600까지 간다는 뭐 일부의 사람들도 연말까지 간다는데 아직 연말 올려면 아직도 7개월 남았어요. 너무 앞서가는 건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바로 앞에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인데 그것까지 어떻게 그래 해요. 그죠? 우린 세력가가 아니잖아요. 우린 그냥 악어의 이빨에 끼는 악어의 이끼만 먹는 악어새다. 그렇게. 그래서 오늘은 하방에 가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달러 인덱스 다시 이제 105 근접까지 와 있고 그럼 이제 금리도 지금 아까 좀 보니까 10년 금리 거의 4.6% 근처까지 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거 이제 달러 뭐야 골드보다는 이제는 뭐죠? 어제 뭐 입찰이 좀 저조했지만 어쨌든 수익률이 좋으니까 네. 한번 그쪽으로 스마트머니가 옮겨갈 수 있는
네, 그런 게 있어요. 자, 요즘 시장이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왜냐면 국채를 또 안 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왜냐면 자, 전체적으로 지금 뭐 전 세계가 그렇게 녹록치가 않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좀 많이 사도 뭐 중국 계속 팔고 있는 입장이고, 뭐 저번에도 말했어요. 뭐 유럽도 여의치가 않고,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이 계속 지금 사주다 보니까 변동폭이 심하고 이꼬로 또 나스닥도 변동폭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거 이어진다. 그래서 오늘은 그죠? 아직은 모르겠어. 오늘은 일단은 하방의 압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봉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자, 월요일, 화요일 다 올렸던 거 그죠? 어제만큼은 또 가격대가 내려와 있어요. 여기서도 어제 전일 종가가 2356이었는데 2356 벌써 찍고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 바로 이런 아까 일봉을 보면서 갭상승 개발학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어제가 저가가 월요일 날 2326 있죠. 2326까지 뭐 내려고 쉽지 않겠죠. 내일 또 봐야 돼요. 내일 추가적으로 또 달러 인덱스 올라가 준다면 이틀 시에 어떤 상승물을 다 반납시키고 다시 한번 꼬꾸라질 수 있는 여력이겠다. 기술서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데드 크로스가 지금 나오고 있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더라도 자, 상당히 변동성이 그래서 2350 정도는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2350 온스 거기가 122평선이다. 거기서 한번 올라와서 저항을 받아주면 요거 짧게 230씩 먹고 빠져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골도 이렇게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는 현재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또 데드크로스도 출현이 됐기 때문에 매도로 대응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더 자세하게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구체적인 대응법 아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더불어서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만나보실까요? 네, 천명 마스터님의 매매 일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누적 수익률이 16%에 달하시는데요, 마스터님.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사실 16%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관련해서 리뷰 좀 해주시죠. 저도 이제 이틀 남았는데 네. 참 시험에 항상 제가 이제 투자를 뭐 서로 이제 얘기하면서 하는데 5월달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빡셌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맨날 눈에 충혈이 올 정도로 네. 매일 스트레스야. 많이 피고 그래서 목이 좀 안 좋죠.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이 있었다 말씀드리고 어쨌든 뭐 지나갔으니까 뭐 손실 안 보는 게 뭐 최고의 투자죠.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땅 파봐서 10원 한 장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 중요한 네. 거니까 그래 수익을 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저번 주에 수익 냈던 거 구간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자 보세요. 자 5월 20일 항생장입니다. 항생장 그죠?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여기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 자 제가 요 거놓은 요 점선들이 있죠. 여기 이제 매물대야 매물대. 자 매물대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강한 어떤 세력가들의 돈이 모여 있는 지점을 바로 매물대라고 하죠. 자 근데 얘가 그러니까 지지를 해주는지 어떻게 저항을 해주는지 알 수가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제가 늘 강조드리는 말씀, 그죠? 자, 이평선, 캔들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느냐? 이게 바로 나오면 어떻게 돼? 지지를 해주는 거죠. 지지를 해줬죠. 올라갔죠. 그리고 MACD 오실레이터, 그죠?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나와줬어요. 그러면 이게 수익을 내는 거고요, 그죠? 자, 그리고 지나서 또 한 번. 여기 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쌍봉. 자, 가다가 또 꺾였어요. 매도의 시그널이 나와줬고, 자, 쌍봉이 두 번 출현이 됐죠. 우하향을 했죠. 우하향. 그죠?
여기서 우리가 또 수익을 또 낼 수 있다는 뭐 그런 것들이니까. 자, 그러면 항상 어떻게 매물 때는 또 한번 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또 만나줬고,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큰 실수를 했으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내가 매수로 들어갔다면 어깨에서 많이 사요. 우리 초보자분들이. 왜? 야, 이거 나만 또 안 잡고 가는 거 아니야? 여기서 여지없이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서 살 수도 있고 여기서 살 수도 있고. 그죠? 그럼 거의 대부분들이 끝물에 많이 사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거의 끝물에 많이 사잖아요. 한 7, 80%다 올라갔을 때 사. 그럼 어떻게 돼요? 안 좋은 결과 나오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 앞에 자막 있죠. 공개방송망에 들어오십시오. 그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절대 이런 데서 원웨이 장에 털리지 않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짧게 항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매 일지에 대해서 리뷰를 들어볼 수 있었고요. 또 오늘 투자 강의도 준비를 해주셨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자, 결국은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함에 있어서 네네. 여러 가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는 그죠? 캔들. 네. 가격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시그널은 뭐죠? 캔들이죠. 그죠? 캔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돼요? 매매를 정확하게 기본기가 다져지지 않겠죠. 그죠? 근데 이 캔들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네네.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몇 개만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자주 나오는 모든 것들은 자주 나오지만 애매한 것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필요 없고 다 군더더기 다 떨쳐버리고 핵심만 오늘 딱 4가지만 공부해보자. 거기다 무조건 외워야 하는 거네요. 아니 근데 쉬워요. 외울 필요 없어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여기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장대봉이죠. 장대봉. 자, 장대봉이 나오면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입을 했을 경우에는 장대봉 나오면 정말 기분 좋죠. 근데 반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에 반대로 가면 정말 심적으로 압박감이 오면서 나의 자산이 녹아 나가는 거죠. 그죠? 근데 오늘 알아야 될 게 장대봉만 우리가 정확히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계속 쌓이면서 행복한 어떤 재테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장대봉을 첫 번째 알아보시자고요. 자, 장대봉을 알아야 되는 거는 딱 요것만 아시면 돼요. 자, 일단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놓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MACD 오실레이터가 매수의 시그널을 보인다는 가정하에 놓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장대봉이니까 딱 요렇게 이제 장대봉이 생기잖아요. 그죠? 자, 밑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상이야. 그럼 제일 좋은 거는 뭐냐? 밑꼬리가 거의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밑에서 올리니까. 그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골든 크로가 나왔을 때 뭐 이렇게 이제 밑꼬리가 세게 달리는 것도 있어요. 이건 좀 애매할 수가 있어. 물론 이제 망치 패턴이면 좋지만 장대봉에서 이런 게 많이 이제 세게 막 그죠? 장대봉인데 막 밑꼬리가 세게 달리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이거는 좀 위험한 신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그죠? 다시 말해서 장대봉이 밑꼬리가 달려도 조금 날리는 거. 그러면서 장대봉에 출현하면 어떤 법칙이 있다? 관성의 법칙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번 장대봉이 나오면 그 추세에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충분히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판단하는 게 또 뭐냐? 자, 5일선은 저는 캔들선이라고 저는 규정을 씻습니다. 캔들선이 5일선을 항상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럼 캔들선이 계속 각도가 상당히 높게 꺾이죠. 그 다음에 21선하고 이격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추세 방향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많겠다라고 여러분들은 짐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또 보자고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캔들이 요거보단 작지만 출현이 됐어요. 근데 아까 말씀 밑꼬리가 좀 작게 달렸죠. 그러니까 몸통이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주구장창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구장창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물론 중간에 이런 이제 팽이형 패턴이 나왔지만 이거는 중간에 이것도 아셔야 돼요. 원래 100% 맞는 건 없습니다. 자, 상승으로 됐을 때 팽이형이 출현이 된다. 그럼 그 추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있겠다. 그렇게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장대 양봉은 간단히 설명이 됐어요. 장대 양봉은 뭐 똑같죠. 역으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와줘야죠. 자, 그럼 데드 크로스 여기 딱 나와줬잖아요.
장대 음봉 딱 쳐줬죠. 뭐 여기서도 터져주고 뭐 여기서도 터져줬지만 각도가 이제 35도 꺾였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갔으면 우리가 미리 선행해서 들어갔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좀 더 수익을 더 낼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연습이 좀 필요하시니까 일단 데드 크로스가 나온 지점 먼저 살펴보시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윗꼬리가 좀 적게 달죠. 이거는 이제 매도니까 윗꼬리가 안 달린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조금 세게 조금 달려도 큰 문제 될 건 없겠다.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세게 달리면 이게 영만치가 되는데 이거는 좋은 신호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변동성이 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캔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캔들 잘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우리가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캔들 이제 몸통이 크면서 꼬리가 너무 긴 거는 웬만하면 자제해라. 그죠? 예, 그런 거 안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 또 한번 내려볼게요. 여기 또 다 이게 좋은 신호가 또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지금 뭐 한 구간을 제가 짧게 지금 했으면 이것만 해도 거의 지금 만약 5분봉이었다면 이것만 해도 한 5, 60틱 될 거란 말이에요. 뭐 100틱 넘어가는 것도 있을 테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윗꼬리가 딱 없는 아래 꼬리만 조금 있는 아주 좋은 시그널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요 장대봉만 일단 요 정확히 요것만 아시면 돼. 딴 거 알 필요 없어요. 그죠? 많이 알수록 매매하는데 복잡하다. 생각이 많으면 어떻게 매매가 안 된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망치. 그죠? 망치도 이제 영망치가 있고 그냥 망치가 있죠. 자, 영망치는 그러니까 망치는 말 그대로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망치는. 자, 망치는 이렇게 망치처럼 생겼다 해서 망치를 한 거고요. 영망치는 자, 거꾸로 가는 거죠. 이렇게. 예.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외우려면 또 헷갈리니까. 자, 저점 근처에서 이런 망치가 패턴이 나오면은 상승을 할 여지가 많고요. 고점 근처에서 여기서 영망치가 나오면 하락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겠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이걸 또 좀 쉽게 설명드리면, 자, 저점에 있어요. 자꾸 밑에서 말아 올리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위로 올라가겠다는 얘기잖아요. 더 이상 내려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망치, 뭐 영망치 외울 필요 없고. 자, 고점에서 위에서 찍어 내리잖아요. 더 이상 올라가지 마라. 자,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이 간단히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죠? 앵커님 이해되시죠? 네네. 그죠? 네, 너무 쉽습니다. 네,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가보니, 그래서 자, 여기 딱 나왔죠. 그래서 계속 연속적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3박자 데드 크로스 나와주고 20평선을 돌파하니까 여기 또 보조지표도 나오지 거래량도 음봉 터져줬네. 자,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100%딱 맞는 시그널이에요. 그죠? 이렇게 100%다 맞아주면 이거는 무조건 수익 내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대해서 뭐 다른 건 자세히 제가 설명 못해요. 요것만 이렇게 설명드리고. 자, 그럼 매수 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볼게요. 자,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어떻게 돼요? 위에서 위로 올렸죠. 그러면서 양봉이 계속 쳐줘주고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MACD 오실레이터 매수의 시그널 터졌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면 돼요. 그래서 장대 양봉, 음봉, 양봉, 그 다음에 망치, 영망치만 우리가 주구장창 공부해서 차트를 째려보자. 그러면 여러분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우리가 잘 알아둬야 할 4가지 캔들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 우리 천명 마스터님께서 다양한 매매 기법과 그리고 노하우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노하우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정보 참고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바로 내일입니다, 여러분.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서 10시 10분부터 우리 천명 마스터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기회,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꼭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들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천명 마스터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해선시대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에서 저항받으며 하락하는 중이다. 18,840포인트 저항 확인 후에 매도 대응하시는 거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익절하고 PC 발표 전까지 관망하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도 오일은 중장기적으로는 70달러 이탈 전까지는 박스권 추세가 이어질 것 같다며 오늘 같은 경우는 79.60달러 지지 시에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끝으로 골드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와 미국채 금리가 상승 중이고 데드 크로스까지 출현을 했으니 현재 시점에선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은 2,350달러에서 매도하시고 20에서 30틱 정도만 익절하시는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